자, 이제 다니엘 학습법의 네 번째.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학습법은 어떻게 보면은 기초적 털을 닦는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적인 털을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마음 상태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실제적 교육 방법은 이제 시험학 교육 방법이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컨설팅 방법은 이제 좋은 점, 나쁜 점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이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참 이 학습 방법을 효과적으로 운영만 한다면은 아이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자, 질문하기. 본장에서는 다니엘 학습법 네 번째 질문하기를 공부한다.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이야기를 나눴죠. 질문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고, 코칭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만 놓고 보면은 생각과 질문이에요. 결국 생각과 질문.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SQ에 대한 생각, EQ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이 IQ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어느 분야를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가 발전이 될 수 있는 거고, 애들이 맨날 컴퓨터 게임만 생각하면 그 영역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움직이려면 이제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질문. 생각에다가 질문을 던져줘야지 생각이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르면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안 넘어가요. 그래서 모르면은 질문을 계속 합니다, 이 친구는. 자, 다니엘은 궁금하고 관심 있는 부분, 호기심이 가는 부분에서 항상 질문을 했어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다니엘이 그냥 지나갔다면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영문도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궁금하면 물어보는 거죠, 이게. 묻는 거. 근데 우리는 애들이 안 물어봐, 이거. 네. 그리고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이때 이제 많이 물어보죠. 엄마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뭐 왜 그래, 뭐 어쩌고 막 엄청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게 나중에 크면서 조용히 해, 임마, 너. 이게 훈련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을 때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근데 다니엘이 물을 때 어떻게 물었어요? 명철하고 슬기롭게 물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그랬더니 물으니까 이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 물었으면은 그냥 지나갔겠죠. 이 질문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만약 그가 이 질문 없이 그냥 지나갔다면 그는 목숨을 잃게 되었을 것이다. 왕은 꿈을 꿨지만 내용과 뜻을 몰라서 신하들과 박사들에게 물었으나 대답 못하자 모두 죽이게 했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다니엘은 질문을 했고 이어서 시간을 얻었고 답을 찾게 되었고 생명을 지키게 되었고,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상은.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7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그게 때 모세 선지자 중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어봤어요. 계시 받았는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특별하게 물어본 내용이 넷째 짐승에 관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다니엘이 넷째 짐승에 관해서 그냥 스치고 지나갔다면은, 물어보지 않고 지나갔다면 오늘 우리가 예언을 해석하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이 됐을 겁니다, 이게. 근데 그걸 물었어요. 네. 이 질문들은 모두 계시를 받았지만 또 19절에도 보면 넷째 짐승에 관해서 확실히 알고자 하였다. 그걸 물었습니다. 또 8장 15절에도 보면은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이 알고자 할 때에 사람 같은 모양이 내 앞에 섰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묻죠. 또 12장 8절에도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에 어떠하겠나이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긴가민가 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가서 보면 엉뚱한 일 해놔. 네. 그래서
우리가 질문법에서 확인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확인 질문. 예. 말씀하신 게 이거 같은데 맞습니까? 다시 확인하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학습 성공을 원한다면 질문의 왕이 먼저 되라. 네. 학습의 성공자가 되고 싶으면은 질문의 왕이 되라. 그래서 무조건 질문을 해라. 모든 것을 질문을 해라. 네. 자, 질문이란 무엇이며 왜 해야 하는가? 우리가 앞에서 질문법에서 소개했던 거 여기서 잠깐 소개를 다시 했어요. 우선 질문이라는 게 뭡니까? 질문 뭐예요? 모르거나 의심나는 점을 물어 대답을 구함. 질문은 답을 찾는 키다. 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할까?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추인 보물이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이것은 찾아야 한다. 천국뿐이겠는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역시 다 감춰져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모든 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이전까지는 우리가 다 알았던 게 엄청나게 많죠.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범죄하고 에덴에서 딱 추방되고 나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숨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뭡니까? 숨겨진 것을 찾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시작이 돼요.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인간들이 사용한 키는 질문이에요. 이게 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도대체 역사는 어떻게 출발했나? 만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다 질문이에요. 다. 이 과정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뭔가? 이 과목을 정복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뭔가? 그 외에 또 다른 방법 없을까? 아이들이 만약에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 10개만 질문을 한다면은 아이들은 그 과목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질문을 안 합니다. 질문을 막아버려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걸 찾는 방법, 구하라. 문을 두들겨라. 그 다음에, 찾으라.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질문이에요. 인생은 보물찾기와 같고, 숨겨진 각종 보물을 찾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을 찾기 위한 키가 바로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중요한 것이고, 질문은 답을 찾아줘요.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보물들이 얼마나 많은가. 재능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들이 필요한지 생각 좀 해보세요. 아이들에게 재능 개발을 위해서 내가 질문을 해야 하고 싶은데 어떤 질문을 해야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꺼내놓을 수 있을까? 네. 자, 인생에 대한 답,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삶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답,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답, 문명을 발전시키는 답, 업무의 발전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답, 학습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순간순간 다가오는 삶의 많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답, 행복과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답,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에 대한 답. 중요한 것은 답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이 숨겨진 5개의 창고를 주셨어요. 5가지 성품, 하나님, 성경, 세상 정보, 천국. 그런데 이 답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답을 찾느라고 다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 답을 찾는 키가 질문이에요. 기억해두자. 질문이란 뭔가 답을 찾는 키다. 알고 싶은 것, 찾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라. 나쁜 질문을 하면 나쁜 답이 나오고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답이 나온다. 어떤 부분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가? 경제, 날씨, 인간, 더 발전하고 싶은가? 문제 해결인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가? 어떤 일의 원인을 알고 싶은가? 옳고 그름을 알고 싶은가? 자기 생각을 알고 싶은가? 상대방의 생각을 알고 싶은가? 나에 대한 평가를 알고 싶은가? 가족관계를 알고 싶은가? 내면의 세계를 알고 싶은가? 정치, 과학, 철학, 윤리, 도덕, 창의력, 공부를 더 잘하고 싶은가? 돈을 더 잘 벌고 싶은가? 삶의 가치인가? 싸우고 싶은가? 화목하고 싶은가? 성공하고 싶은가? 실패하고 싶은가? 행복, 불행한 원인을 알고 싶은가? 과거를 알고 싶은가? 미래를 알고 싶은가? 삶을 바꿔보고 싶은가?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찾고 싶은가? 뭘 알고 싶은가?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는 이야기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올바른 대답을 듣고 싶다면 먼저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한다. 일단 물음표가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답은 반드시 찾아지게 마련이다. 하긴 저도 2가지 질문 때문에 지금 40년을 살아보고 있습니다. 2가지 질문 때문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 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방황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기독교 가지고는 답을 못 찾게 되고, 그러던 상황에서 본질이 뭔가, 도대체 기독교는 뭔가, 이거를 이제 불교로 생각을 갖다가 거기서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내가 여태까지 믿어온 기독교는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뒤지고 찾고 책을 찾고 연구하고 수많은 책들을 들여다보면서 결국은 이제 복음의 본질, 정체성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들을 정리를 하게 됐죠. 그리고 나니까 그게 뭐가 빠져 있어. 도대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현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성경을 보면은 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선 나부터 우리 가정,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삶에 살아가는 가정, 항상 갈등과 고통.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질문을 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했던 것은 천국 운동의 현장은 뭐냐? 천국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그래서 그걸 찾아서 또 한 10여 년 고생을 했죠. 또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생하고 질문 던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처음엔 좀 어설픈 게 탄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더 연구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또 다듬어가고 또 다듬어가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그동안에 그렇게 만들었다가 버렸다가 다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필요한 돈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계속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돈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이익은 고사하고 본전도 못 찾고 계속 그러는데 어쨌든 또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지금 이렇게 또 잔뜩 만들어 놓은 책을 어느 날 또 싹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뭔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마 나중에 가서는 이 모든 책을 싹 버리고 성경책 한 권 다시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이거 싹 버리고 그 다음에 결국 돌고 돌다 보니까 다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성경을 가지고 SQ를 연구하고 성경 자체를 가지고 IQ를 연구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아마 그런 현장으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는 결국 그때 가면은 이제 40권씩 만들어 놓은 책 다 필요 없고, 필요 없는 건 아닐 겁니다. 뭐 좀 더 내용을 폭넓게 이해를 하려면 다 알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서 10장 10절 한 절 말씀을 이건 이렇게 풀면 돼. 그렇게 책을 많이 들여다보고 나서 결국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을 먼저 성공하게 해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도와라. 나중에 알고 보고 그렇게 책을 몇십 권을 읽고 난 다음에 사람이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도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있는 거구나.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4장 늘 읽던 말씀인데 15장 1절을 보니까 약한 자를 비난하지 말고 약한 것을 담당해라. 15장 2절에 이웃을 기쁘게 하라. 결국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다. 그런데 우리는 바깥 세상을 여행을 안 해보면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른다고요, 이거. 그게 도대체 뭔 이야기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을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돌아다니고 이렇게 구경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려놓고 성경을 보니까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네, 이게. 단지 세상을 모르면 그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서 활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을 가지고 SQ를 발전시키고 EQ를 발전시키고 IQ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성경 자체를 놓고 과연 이거를 어떻게, 그래서 성경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가장 위대한 인문학이 되고 철학서가 되고 그리고 재능 개발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책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그게 종점이 아니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갈 때까지 가다 보면은 아마 10년 플러스 그 현장이 어떻게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아까 그 새로운 김종수 가시면서 과부하 걸리기 생겨서 다음에는 도저히 못 가요. 과부하가 걸려? 나도 과부하 걸리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처음 봤다고 집에 갔다가
목사님이 안 먹다니요. 아이고 안 물면 그 조금. 사람 학교 교장하고 장학사 있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 내가 교육학을 얼마나 연구했는지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가 없어? 이런 거 다 안 돼야 그랬더니 아무것도 몰라. 다 거부하고 이러면서 지내요. 아, 그래서 가셨구나. 그러니까, 아까 나한테 얘기했어요. 공부 참.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참 존경합니다. 이제 반절이나 했으니까 이제 반절 남았어. 25회 했는데 딱 반절 했으니까 계속 잘하시게. 벌써 그만큼 냈어? 벌써. 내가 목사님 만나서 지금까지 12년 동안 지금까지 공부한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제 지쳐서 떨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56분에서 5분 예. 네, 장학 하신 분이 과거 걸렸다고. 근데 돈 냈으니까 아까울 게 안 오지. 와야 모르겠어. 오후에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네. 아휴, 자, 그래요. 이렇게 공부할 때 처음 봤지. 자, 믿기지 않겠지만 인간이 지닌 최고의 탁월함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질문하는 능력이다. 자, 질문의 의미와 중요성, 권기현 씨가 소개한 이야기예요. 변화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질문은 답을 찾아낸다.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소크라테스 삼파가 아이를 낳을 때 산모를 돕듯 스승은 제자들이 진리를 깨닫게끔 삼파 역할을 해줘야 한다 생각한다. 아이를 낳는 사람은 산모고 산파는 보조를 할 뿐이듯 스승은 제자에게 정해진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를 놓고 많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성경 구절을 하나를 놓고 사실 질문을 우리 많이 안 하잖아요. 그냥 진리를 알고 답을 알고 그냥 그것만. 네. 거기다 질문을 하고 생각 많이 하면 불경죄를 저지른 줄 알고 그냥 믿습니다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해주는 분이야. 유대인들은 그거를 가지고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문화가 생기고 그 속에서 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가치관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경 자체를 그냥 믿어야 된다고 하는 개념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듣고 아멘은 하는데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몰라요. 사랑할 수 있는 말을 우선 할 줄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다 보니까 감정을 움직이는 데까지만 가요. 그렇지만 감정만 가지고 열매가 맺어집니까, 이게? 안 되죠. 그래서 행동의 현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고 그거를 계속 반복 훈련이 있어야 되고 본인들이 그런 가치관을 연구하고 찾아내려고 하는 이런 사고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애들한테 아무리 뭐 열심히 해라 해도 우리 어른 세대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애들이 그걸 따라옵니까?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언바레스적인 거를 우리가 개선을 이제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만나면 무슨 질문을 많이 하는가? 무슨 질문 많이 하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질문 몇 개 했어. 공부 잘하냐? 자, 하버드 MBA에서는 소크라테스 질문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답을 바꿀 줄 아는 질문을 활용할 줄 아는 대가였다. 강의와 훈계 대신에 사고를 자극하는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가르쳤다. 그는 수업할 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덕이 뭐야? 선한 것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세요라고는 하지만 선이라는 게 뭐지? 이런 질문을 우리는 별로 오히려 안 해요, 이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탁월함을 가장 훌륭하게 드러내는 방식은 자신과 타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다. 그와 비슷해지려면 질문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질문은 소통의 시작이다. 일부 경영학자들은 대기업이 겪는 손실의 30%가
상사와 부하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인한 갈등 때문이라고 한다. 어떤 일이든지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질문하라. 우리는 질문을 하면 버릇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었는데도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가서 엉뚱한 일을 딱 해놓으면은 시간 낭비고 자원 낭비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질문이에요. 이것이 나의 가치에 합당한 일인가? 더 나은 방법 없을까? 이게 잘한 일인가? 질문은 본능이다. 아이들은 말이 느는 30개월을 즈음하여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질문하는 횟수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38개월 된 아이의 경우 말의 18%가 질문이라고 하죠. 52개월, 5살 때는 20%까지 질문이 증가합니다. 즉 5세 아이가 내뱉는 말에는 5번에 한 번꼴로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끊임없이 던지던 질문도 5세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9살쯤 되면 점점 감소한다. 자꾸 이제 야단 맞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자꾸 축소되는 거죠. 질문에 대한 환경을 이해하고 적응한 결과인지 모른다. 무성의하거나 대답하는 사람들이 무성의해, 귀찮아해, 질문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거를 질문할 때마다 그걸 격려해 줄 줄 알고 그걸 정말로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질문이 싹이 크는데, 그걸 이제 듣는 사람도 그냥 귀찮게 뭘 그렇게 자꾸 물어. 너 아까 물었잖아. 왜 또 물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네. 지가 어른이 돼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무성의해. 애들도 이제 눈치가 빠삭하잖아요. 이제 또 학교 가면은 뭐 이제 조용히 해라 그러고, 또 막 다른 애들은 안 하는데 자기만 질문하면은 잘난 척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침묵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적 교육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질문을 하면 잘난 척한다 그러고, 그런데 서구에서는 선생님이 질문을 안 하면, 학생들이 질문을 안 하면은 둘 중에 하나로 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얘가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왜 질문 안 하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가 지금 뭐가 바보야, 뭐야, 모자란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예.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학교를 보낼 때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일단 들으라고만 해요.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의 부모는 궁금한 거 참지 말고 질문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보통 교사가 80번의 질문을 하는 동안 학생들은 시간당 2번밖에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모든 선택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질문이 오늘을 만들고 내일을 결정하죠. 인간이 혹독한 환경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세계로 흩어져 사는 것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때문이다. 그런데 환경에 적응하는 일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열매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돼. 어떻게 될까? 누구 먹어본 사람 없나? 산 위에는 뭐가 있을까? 강에는 뭐가 살까? 강에는 뭐가 살까? 이게 계속 궁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려니까 뭐가 필요해, 이제.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네. 저 산 위에는 뭐가 있지? 그러니까 이제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신발도 개발해야 되고, 뭐 이제 부수적인 것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슴은 추워지면 어디로 이동하나? 짐승의 가죽으로 뭘 만들 수 있을까? 일에 의미가 없을 때, 지금 이 일은 어떤 의미가 있나? 내가 잘하는 일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뭔가? 정답은 또 하나가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체적 생각법. 허리가 긴 개와 다리가 긴 개가 싸우면 어느 쪽이 이기죠? 힘센 개가 이겨요. 예, 그래서 답은 허리 긴 개도 아니고 다리 긴 개도 아니고 힘센 개가 이긴다. 예스냐 노냐가 아니라 제3의 답을 찾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전체적 생각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훈련만 잘 되면 다툴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제3의 방법을 찾아볼까? 이렇게 되면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계속해서 이게 옳으냐, 내 생각이 옳다, 네 생각이 틀렸다, 맨날 그러다 보면은 안 되는 거죠. 사실 답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훨씬 많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가정의 그런 부부의 삶 속에서도 서로 의견이 달라질 때 일단 공감하고, 그러나 내 생각은 찬성하기가 좀 곤란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절충을 할까? 그래서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질문은 마중물과 같다. 보이지 않는 것에 숨겨진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져야 하기 때문이다.
질문이 없다면 어떤 답도 얻을 수 없다. 질문은 마중물이 더 되어 숨어있는 답을 금세 꺼내준다. 뭘 하고 싶은지 질문하라. 질문은 자신의 인생,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힘을 지닌다. 물론 예, 아니요로 끝나는 질문. 이게 무슨 질문이라고 그래요? 폐쇄형, 닫힌 질문. 개방형 질문은 방대한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상상의 폭을 넓혀준다. 이거 다시 하지 마. 알았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폐쇄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 뭔가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라빈스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질문의 수준이 생각의 수준을 결정한다. 환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어떤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는 거다. 결국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다. 따라서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습관적으로 하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자, 우리가 목회를 하죠. 목회를 하는데 목회의 질을 좀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당연히 G7을 하면 되죠. 근데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무엇이 들어가? 네. G7을 하면 정답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목회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질문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 목회는 어떤 상태인데? 내 목회 지금 어떤 상태야? 나도 몰라. 그러면 이제 무슨 질문이 떠올라요? 넌 왜 모르는데? 네가 하면서도. 그러니까 결국 질문을 하다 보면은 결국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현장을 보게 되고. 네, 그래서 예,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은 질문의 왕이 되게 하면 된다. 네. 네? 대전식 목사인데 질문을 왜 자꾸 물어봤었는지 안 나와. 왜 자꾸 나도 그런 거 왜 물어보냐고 그게 안 나와. 그러니까 질문을 왜 하냐고 그러는 교수는 교수 자격이 없어요. 네. 질문을 계속, 그 사람이 한 게 내가 질문했더니 안 나온다. 아, 질문을 계속 했더니, 질문 몇 번 했더니 대답 안 하더니 나 안 하면 그러더니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슬기롭게 질문을 하셔야 돼. 시험 들게 질문하면 안 되고. 네. 자, 예. 결국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뭐예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다. 따라서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습관적으로 하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고대 소크라테스가 사용한 교육 방법은 선생의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지닌 생각에 초점을 조절하고 학생 스스로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게 한다.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도대체 말을 안 듣는 애를 어떻게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을까? 계속 이제 자기한테 질문을 해요. 자기한테. 계속 자기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래서 제가 지금 멘토링 하는 아이야도 처음엔 내가 계획을 다 짜서 12주 동안의 계획을 딱 짰는데 이게 뭐 도저히 안 맞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걔한테 갈 때 올 때는 계속해서 난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해. 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다음번에 올 땐 내가 무슨 질문을,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되나? 네, 별로 통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도 지 생각대로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또 답을 해, 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생각이 계속 행동을 만들어내요. 자,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성공한 사람들은 더 나은 질문을 하고 그 결과로 더 나은 답을 얻어요. 수준 있는 질문이 수준 있는 인생을 만들고, 사업은 경영진이 이 시장, 전략, 제품 종류에 대해서 올바른 질문을 끊임없이 할 때 성공한다. 부부관계 역시 어떨 때 갈등의 가능성이 있는지 서로 헐뜯는 대신 위로하고 힘을 주는 방법이 뭔지. 그러니까 만약에 갈등이 있을 때 이게 왜 갈등이 원인이 뭘까? 이 질문만 계속해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질문을 안 해. 네.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저 왼수를 내가 왜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네. 자, 그래서
안에 있는 능력을 밖으로 끌어내는 키가 질문이다. 자동차 산업이 초기 단계였을 때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손으로 조립 작업을 했다. 그러나 헨리 포드는 계속 이런 질문을 했죠.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을까? 결국 이것이 기계화 만들게 되고 하는 거죠. 질문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한계에 의해 의문을 가짐으로 인생의 벽, 사업의 벽, 부부관계의 벽,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벽을 허물게 되는 거예요. 벽이 있으면은 이 벽이 왜 생겼나? 뭐 때문에 이 벽이 생겼을까? 처음부터 이런 벽이 있었나?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런 벽이 생겼지? 이게 계속 질문을 찾아가다 보면은 이제 답이 나와요. 이게 결국은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대꾸를 하면 좋을까?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게 지금 카메라에 문제가 생겼어요. 네, 계속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리앤 커렌츠라는 사람, 제이스 파린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엇이든 알고 싶은 것을 알아내는 비결은 오직 좋은 질문을 하는 데 있다. 이쪽에 카메라 한번 보세요. 네. 어느 직종에 종사하든 질문을 잘하는 기술을 익히면 곧바로 혜택을 얻는다.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렇죠. 왜 안 될까? 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러면 잘 되는 집은 왜 잘 되나? 잘 되는 집을 한번 돌아다녀 볼까?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은 잘 되는 가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고객들이 왜 안 오나?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근데 질문을 안 해.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그냥 속상해 죽겠어요. 뭐 세상 다 지금 뭐 경기가 다 안 좋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기 좋다고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일이 없어요. 네. 특히 택시 기사들. 항상 뭐 요즘 어때요? 그냥 뭐 다 힘들죠 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어느 시대나 다 힘들어 온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속에서 또 잘하는 사람들은 또 잘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잘하는지. 네. 자, 우리가 그런 겁니다. 좋은 질문 기법들을 확인하고 실행하는 법, 피해야 할 질문에 유형 안 하는 법, 무의하게 보거나 소문을 접했을 때 필요한 질문을 하는 법, 경청 기술을 연습하고 단서를 활용하는 법, 질문 모델을 찾아내는 법, 대화를 언제 어떻게 조절할지를 판단하는 법, 질문은 즉각적 만족을 주는 대인관계 기술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이제 7가지 질문의 힘인데, 자, 첫째는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질문에 따라 답은 다르게 나와요. 자, 미국이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공공연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허용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거고, 미국이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공공연설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드는 사람이 교묘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따라서 답을 하다 보면 어느 당이 절대적 우세,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주 참 전략적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부정적 질문을 하면 부정적 말이 나오고, 긍정적 질문을 하면 긍정적인 답이 나온다. 폐쇄적 질문을 하면 단순한 답이 나오고, 개방형의 질문을 하면 다양한 답을 얻어요. 그 회의는 언제 시작하죠? 병원까지 차를 태워다 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있습니다, 없습니다만 나와요. 개방형 질문,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라고 보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죠. 너 이렇게 하면 혼날 줄 알아? 그거보다는 자,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됐을 때 네 기분은 어때? 뭐 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 이게 안 되는데
분명히 안 되는데 네 생각은 어때? 그러면 혹시 뭐 지 속에는 저는 이러이러해서 이거를 꼭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든지 생각을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책망적인 질문을 하면 변명을 듣게 되고, 사정을 듣고 해결책을 얻고자 하는 질문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교육을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질문법만 제대로 연구를 하고 하면요, 그래서 제가 10가지 질문으로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책을 하나 이제 부록으로 쓸 생각입니다. 아까 교육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부록을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이게 참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가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내가 내려오면 되니까 일로. 네. 교회도 계속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교육이 너무 힘들면 이제 이사 가시면 돼. 네. 그렇지, 천국으로 이사 가시면 돼. 그럼 이제 교육이 더 이상 필요가 없지 이제. 네. 그렇지, 천국 갈 때까지는 하여튼 붙들고 계속. 같이 가면 돼요. 날 같이 가자고. 네. 자,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1943년 에드윈 랜드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닐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딸은 어서 빨리 사진을 보고 싶어서 조바심을 채우렸다. 아빠, 왜 사진을 금방 볼 수 없죠?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은 폴로로이드를 개발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아서프라이드는 성가대원들이 찬송가에 표시를 해두는 종이 조각이 책장을 넘길 때마다 떨어지는 것을 보고 책갈피에 종이를 붙여뒀다가 찢어내지 않고 다른 페이지에 다시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탄생한 것이 바로 포스트잇 메모지. 질문은 사람을 만든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죠. 왜 하필 나야?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경험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질문은 생각을 결정하고, 생각은 마음을 결정하고, 마음가짐은 행동을 결정한다. 질문에 따라 사고방식이 바뀐다.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죠. 가끔가다 거꾸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대답하기 애매모호할 때. 네가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이런 거예요. 바바라 부시가 영부인이 되고 문명 퇴치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과 회중 앞에 서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난처했죠. 그래서 그때 그녀는 질문을 선택합니다. 자기가 할 말을 모인 사람들로 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이 대통령 부인이고 문명 퇴치를 일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세요? 네. 그리고 어떤 방법을 하실 건가요? 말할 나이도 없이 탁월한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그녀의 고민은 모두 해결된다. 자, 그러니까 내가 대답하기 애매하면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대답을 하게끔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백무사님 둘째가 내 서재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선교사님이 갖다 준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형도를 계속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러더니 나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 왜 들어가는 문이 없어요? 아니,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니까 내가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이게 왜 여기 문이 없을까, 진짜, 이거? 그런데 내가 답을 못 하겠네. 그래서 네 생각은 어때? 너는 왜 답이 없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얘가 이리 뛰어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거 줬어. 너 이거 가져가서 생각을 좀 많이 해라.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상대방한테 물어서 그 사람이 대답을 하게 하면 된다. 그냥 굳이 그거를 막 잘 모르는데 글쎄 왜 그런지 모르겠다든지 그러면.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구체적 질문이 또 필요하죠. 뭐 종이를 반으로 접으세요. 모서리 조금 찢어내세요. 자,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도대체 어느 쪽 모서리를 찢으라는 건지, 크기는 얼마큼 찢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다 다르게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작은 질문 하나만 했더라도. 자, 여기서 무슨 질문이 빠졌나 보세요. 어느 주말에 지방에서 친구들이 찾아왔다. 브로드웨이드 쇼를 보러 가기로 하고 신문을 통해 마음에 드는 쇼를 하나 찾았다. 극장에 전화 걸어서 그날 저녁 쇼가 몇 시에 시작하냐고 물었다. 8시 정각입니다. 얼마죠? $20입니다. 공연이 끝나는 시간은 몇 시죠? 10시 15분이에요.
친구들과 나는 중심가에 있는 극장으로 몰려갔다. 나는 몇 표서로 올라갔고 오늘 표 넉 장 주세요. 매진됐는데요. 몇 주일치가 이미 매진됐습니다. 어떤 질문이 빠졌죠? 오늘 표 있어요? 오늘 예매돼요?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그 극장 몇 시에 시작해요? 네, 몇 시입니다. 몇 시에 끝나요? 뭐 이런 식이에요. 요금은 얼마죠? 그러니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질문, 오늘 표 있어요? 오늘 가면 몇 표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물어보면 실수하는 거죠. 자, 또 여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계단 올라가다가 형사가 개 한 마리를 만나는 장면. 당신 개가 사람 뭡니까? 아니요. 몇 초 뒤에 크루즈 형사는 개에게 물린다. 아니, 당신 개가 물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 화가 나서 그에게 물었어요. 그 남자가 대답하기를 이건 내 개가 아닌데요. 자, 어떤 질문이 빠졌죠? 예, 거기 개가 당신 개입니까? 그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당신 개가 사람 뭡니까? 아니요. 그 사람의 집에 있는 개는 안 무는 개요. 네,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게 이렇게 참 황당한 것들을 예방하게 되는 거죠.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된다. 질문은 감정을 진정시킨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 우리가 질문법에서 자기 감정 컨트롤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 상황이 정말 내가 화를 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질문. 또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방법은 없나? 이런 거.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정당한가?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고 감정을 통제하게 만들어줘요. 자, 면접할 때 고용주만 질문하게 두지 말고 구직자 역시 질문을 해보라. 어떤 직책을 구할 때 그냥 자기 설명만 하지 말고 이 직책에는 어떤 자격과 능력이 필요합니까?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면접관들이 새롭게 사람을 볼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갖게 되죠.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한다. 마음을 열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좋아하죠. 학교에서 재밌었던 일 없었니? 무서운 일은 뭐니? 학교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잘 안 됐다고 생각하는 일은?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등등.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질문을 할 뿐만 아니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잘 듣는 것은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머리와 가슴으로 듣는 거다. 잘 듣는 기술을 가져야 한다. 최근 회사 간부들은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하면 응답자의 80%는 직장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이 귀담아 듣기라고 했고 가장 부족한 기술이 귀담아 듣기라고 한 사람들이 28%다. 귀담아 듣지 않으면 실수한다. 지역 상인들에게 쿠폰 광고를 해준 한 영업사원은 큰 실수를 했다. 그는 전화 카드를 파는 상인과 계약을 했는데 그 상인은 24달러에 200분 통화, 120달러에 1000분 통화라는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그는 잘못 알아듣고 24달러에 2000분 통화, 120달러에 10,000분 통화라고 광고를 내보냈다. 말할 것도 없이 더 이상의 거래는 성립되지 않았다. 그래서 확인 질문이 절대로 필요하다.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된다. 네. 심리치료사인 베스 엘토퍼는 이렇게 설명한다. 나는 환자에게 설명을 해주기보다는 유도 질문한다. 그럼 환자 스스로 뭔가를 깨닫는다. 그리고 그 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의지를 갖고 건강을 회복한다. 사람들은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고 배우고 경험한 걸 가장 잘 기억한다. 만일 누군가의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깨닫고 기억하게 하고 싶다면 그들 스스로 생각하게 한다. 그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질문을 해서 스스로 그 답을 찾게 하는 거다.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도 열심히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서 이거 찾아오세요. 연구해 오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죠, 이게. 강요하지 말고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하라.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변화준다. 아까 이야기했죠. 저의 질문, 기독교 뭔가? 그 다음에 뭐 나에게 사역의 본질은 뭔가? 지금은 그래도 이 G7이 그래도 많이 이제 안정감을 갖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잘 가고 있어요. 이대로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 거부 반응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질문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내 사역의 본질은 뭔가? 내가 이거 도대체 왜 해야 되는가? 이걸 하는 이유와 가치는 뭔가? 이게 내가 천국운동을 해온 내 인생의 사역의 가치에 부합되는 건가?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건가? 이제 이런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이것에 대한 가치를 찾고 확실성을 만들어 갔죠. 질문 하나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된 거는 감옥 속에 온 신하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던진 질문 하나 때문이에요. 네, 간밤에 무슨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거 질문 하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되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도 질문을 엄청 많이 했어요. 자, 사마리아 여인과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 또 자신의 본질을 드러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누군지 뭘 추구하는지 알고 있는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라. 저를 리더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리치료에 의한 질문.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너 나를 사랑해. 내가 너를 알아. 이런 게 아니라 네가 더 사랑하느냐? 자기들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 길에서 뭐 이야기했어? 열망을 일으키는 질문. 나쁘지 않으냐? 신뢰에 대한 질문.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의 이해력에 대한 질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본질에 대한 질문. 누구를 찾느냐? 대화의 동참.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네. 문명과 삶을 바꾸는 질문. 만약에라는 질문이 없었다면 시커먼 구정물이 불과했던 석유가 귀중한 에너지 자원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처음에는 석유에서 불을 밝히는 등유만 추출해 사용했다. 그런데 만약에 등유를 뽑아내고 남은 발화성이 높은 증기기관에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누군가의 질문이 석유를 가장 값비싼 상품 중 하나로 바꿔놨죠. 만약에는 질문은 에너지, 대중문화, 첨단 기술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비제나 모습도 적용이 됩니다. 떨어진 과목을 복구하기 위한 질문 10가지. 이건 제가 활용을 해본 내용이에요. 질문을, 시험을 잘못 봤거나 뒤처진 학반을 끌어올리고 싶으면 다음 10가지 질문을 던져보라. 반드시 좋아질 거다. 하나,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가? 가능한 모든 원인 찾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경계선 찾기. 잘할 때와 못하기 시작할 때 경계선. 이해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 찾기. 원인 분석하기. 셋, 그대로 두어도 되는가? 가능한 결과 예측. 어떻게 하고 싶은가? 의지 탐색. 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목표를 세우면 좋을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정하면 좋겠는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뭔가? 제거해야 될 장애 요인은 무엇이 있지?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하며 누가 이것을 점검해주면 좋을까? 그래서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결국은 이 아이가 그 과목을 정복하도록 만들어준 케이스예요. 자, 질문으로 위기를 극복한 어느 부부의 질문.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가 있었다. 가정을 살리고 싶은 남편이 국리 끝에 어느 날 질문 하나를 던졌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당신 오늘이 더 행복할 수 있는가? 남편은 다시 물었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당신 오늘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아내는 시큰둥해서 말했다. 나가서 쓰레기나 치우든지. 남편은 아내의 말에 기분이 안 좋았지만 나가서 묵묵히 쓰레기를 치우고 왔다. 그리고 남편은 그 다음날 또 같은 질문을 한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당신 오늘이 더 기쁠 수 있는가? 아내는 퉁명스럽게 말한다. 자동차 하나 닦아주든지. 남편은 역시 퉁명스러운 아내의 말에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빴지만은 묵묵하게 나가서 아내의 차를 닦아줬다. 남편은 매일매일 아내에게 한 가지 질문했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당신의 오늘이 더 행복하겠는가? 점점 아내를 돕는 일이 익숙해지기 시작할 무렵에 아내는 뜻밖의 질문을 한다. 그럼 당신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면 당신의 오늘이 더 행복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아침에 출발할 때 이런 질문을 꼭 해보세요. 오늘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어? 이 질문 하나. 저녁에 하루를 닫을 때는 덕분에 오늘 행복하게 잘 지냈어. 덕분에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었어. 덕분에라는 말을 꼭 사용해서 하루의 삶의 문을 닫아보세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무엇을 도와주면 오늘 도와줄 일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 뭐 오늘 뭘 도와주면 당신의 하루가 더 행복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뭐 내가 오늘 뭐 도와줄 일이 있으면 뭘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 이제 저녁에 끝날 때는 어떻게 해요? 덕분에 오늘 하루가 잘 지냈습니다. 이제 요 열고 닫는 요거만 잘해도 분위기를 많이 좋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도 학습의 발전을 위해서 질문해보자. 공부란 뭔가?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효과적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결과는 뭔가? 이 과목에 필요한 이유는 뭔가? 응용할 분야는 뭔가? 이 법칙을 만든 사람은 누구며 그때 상황은 뭔가? 삶은 싫은 과목을 좋아하는 과목으로 바꾸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습 외에 또 다른 방법은 없나? 이 과목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뭘 제거해야 될까? 등등의 많은 질문들을 던져보고 답을 생각해보는 거죠. 자, 질문의 종류. 여기에 21가지의 질문 종류를 이야기해놨어요. 열린 질문, 닫힌 질문, 시간 질문, 생각이나 상황에 대한 확인 질문, 자기 감정을 바꾸는 질문, 그리고 또의 용법.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의 용법. 대화하면서 아이들과도 대답을 하면은 그래. 그리고 또 다른 뭐는 없을까? 뭐 이런 거.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
좋은 질문은 직접, 확인, 반복, 연속, 요약, 일탈형 질문. 나쁜 질문은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 부정형, 모호, 복잡, 추궁, 과거지 양적, 폐쇄적, 유혹, 비판, 때에 안 맞는 질문. 나를 찾는 질문. 왜 나는 안 될까? if, 내가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간다면. why not? 나는 왜 못하는 걸까? 나는 왜 존재하는 걸까? 뭐 이런 질문들이에요. 자, 업무적 질문이에요. 관계를 풀어가는 질문.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 성과를 위해서는 코칭 질문이 필요하고, 육하원칙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육하원칙의 질문.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게 여기에 존재하지? 과학적인 연구를 할 때는 왜라는 질문. 하루에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5번만 왜라는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끌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용어 정의 질문, 가정 질문, 음양의 태극 질문. 음양 질문은 뭐예요? 음과 양이 같이 들어있는 질문이에요. 자,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의 무엇이 희생이 돼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발전시키는 건 양이고, 그 다음에 희생은 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고생이, 어떤 희생이 좀 필요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부분입니다. 기적 질문. 자, 내일 아침에 25억이 당선이 돼서, 로또가 당선이 돼서 25억을 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때는 김상수 목사님이 이 모임에 참석 안 할지 모르죠. 네. 안 그래요? 그러면 10억은 여기 있는 분들을 위해 쓸 수 있나요? 확실히 지금 우리가 여기 녹음까지 다 돼 있어요. 기적 질문. 뭔가, 네. 누가 갖다 줄 수도 있으니까 모르지.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기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막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이런 기적적인 질문을 통해서 뭔가 희망을 좀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정체성 질문. 5가지 성품을 위한 질문, 변화와 발전을 위한 질문, 치유를 위한 질문, 재능 개발을 위한 질문, 선택 질문, 처음 만남의 소통을 위한 질문. 질문의 중요 요소는 장소, 사람, 사물, 시간, 또 사건, 듣기, 필기, 뭐 이런 것들.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갖고 싶다면 질문의 달인이 되어보라. 학습을 정복하고 싶다면 질문과 토론의 달인이 되어보라. 특히 육하원칙의 질문은 아주 중요하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라. 어떤 문제든지 왜라는 질문을 5번만 해봐라. 그 대신 인간관계에서는 왜라는 질문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했어? 네. 어떻게 된 일이야? 보다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훨씬 더 책망적인 게 되죠. 그러니까 근데 과학적인 것을 연구하고 뭔가 답을 찾고자 할 때는 왜라는 질문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학자들은 왜라는 질문을 엄청 많이 합니다. 왜 필요한데? 왜 이렇게 됐는데? 원인이 뭘까?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같이 들어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태극이라는 게 음과 양을 말하는 거예요. 음과 양. 그러니까 태극이 청색과 뭡니까? 빨간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발전을 하고 싶으면은 희생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발전은 뭐예요? 양이 되는 거고 희생은 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질문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네. 자, 단열 학습법 첫째는 뭐예요? 정체성. 둘째는 절제. 셋째는 영성. 넷째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단열 학습법은 학습의 기본 뼈대를 닦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공부 잘하게 하고 싶으면 먼저 수학이나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니에요. 질문의 왕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질문의 왕. 질문의 왕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자연히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